예. 나이로비님 반갑습니다. 예. 1등 하셨네요. 예. 오늘 이제 트럼프 생사 여탈권, 이제 오늘 4월 1일이고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국내 언론들이나 이제 해외 언론들이 주로 이제 막상막하 내지 이제 이란이 참 잘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특히 이제 한국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YTN이라든지 이런 방송국들이 이란이 선전하고 있다, 해볼 만한 그런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기사 제목 뽑는 거라든지 내용 같은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이제 좀 편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란을 응원하는 그런 기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월 1일 전쟁 한 달째니까 전쟁 전체의 모습을 오늘 한번 정도 점검하고, 뭐 종전이 이제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운명이 미국의 처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이제 지금 코스피가 많이 조정이 됐죠. 미국 정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해외에 나간 돈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원화 자산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하는 정책을 이제 펼치기 때문에 과연 원화 자산에 투자할 만한가, 그리고 원화 자산 ETF는 투자 대상으로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늘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투자 섹션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놓치면은 꼭 오늘 방송되는 투자 섹션은 원화 ETF 투자, 그러니까 원화 표시 주식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실정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참조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의 결정권은 연합군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생사여탈권,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하는 모든 그런 권한과 힘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국내 언론들이 상당히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미국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고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언론,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잘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란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실제 전쟁 상황은 이스라엘이 무력화 캠페인을 종료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스라엘 방위군의 대변인이자 준장 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수일 내에 이스라엘이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원래의 전쟁 목표인 이란의 무력화 기반을 와해시키는 그런 작전이 종료를 얼마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는 물론이고 유정까지 파괴하겠다, 심지어는 담수화 시설까지 파괴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중수로 파괴 같은 것은 연합군이 이란을 어느 정도까지 파괴시킨 상태로 이란을 여러분들 협상을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연합군이 전부 다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작전 완료, 무력화 캠페인 종료 임박, 이렇게 해서 어제 내보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에핀 데플린 그런 이스라엘 방위군의 대변인이자 준장되는 사람이 며칠 내로 이란 군사 생산 산업의 중요 자산 전체에 대한 타격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란은 복구하는 데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어제 하나였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 발전소는 물론이고 유정까지 4월 6일 날까지 협상이 안 되면 파기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이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정리된 글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들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그리고 카르크 섬을 폭파해서 완전히 오블리트레이터 소멸시킴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즐거운 체류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 담수화 플랜트까지도 다 포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상황을 전권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란과 이란인의 운명을 전성국인 연합군이 쥐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내보낸 방송 가운데 이란 굴욕적 항복, 종전 향한 하강 국면, 여기서도 이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의 중재를 응한 거라든지 아쉽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란이 내부에 위치 정보를 발설했다고 해서 130명을 구속한 거라. 특히 여러분들 이란 중수로 파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란의 파괴 수준을 전적으로 연합군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파괴할 건지, 구석기 시대로 만들 건지 신석기 시대로 만들 건지 철기 시대로 만들어서 휴전할 건지, 이거를 강제적 퇴보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전쟁의 목표는 테헤란을 멈추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란이 어떤 국가적 위상과 군사력을 가질지 전성 국가들이 결정하는 가혹한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은 이란 내부인입니다. 아미르 파샤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비교적 이란의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받는 이란 상황을 잘 정리해서 제가 가끔 이란의 실제 상황이 어떤가라는 부분들, 이렇게 이란의 식자들 보게 되면 아지지 박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데를 이런 걸 많이 하는 거,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란 사람들이.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이 아미르 씨의 지금 최신 이란 상황을 들어가게 되면 연합국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제공권을 장악됐기 때문에 설비도 여러분들 파괴할 수 있고 공장도 파괴할 수가 있고 사람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관역으로 이렇게 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지상에서 열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잘 싸우고 있다는 보도가 태반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아미르 씨 여러분들 지금 X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몇 시간 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이 지난 48시간 동안 그냥 부순 것을 40개의 생산 연구시설들을 무기와 관련된 것을 보셨습니다. 48시간 동안 본인이 확인한 것만 해도 40군데 이런 폭격을 가한 겁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상들을 모두 다 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 이란 내 무기 제조 시설 정밀 타격. 이스라엘 군은 지난 48시간 동안
이란 내의 무기 관련 생산 및 연구센터 40곳을 표적 공격했습니다. 테헤란 정권과 관련된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연쇄적인 공격이 단행됐습니다. 주요 타격 대상에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조립시설, 대전차 미사일 및 단거리 방공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부품 생산센터, 탄도미사일 엔진의 생산 연구 개발 관련 센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특히 이번에 인상적인 대학교 내부에 지하로 여러분들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비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찾아내가 전부 다 부셨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이란이 잘 싸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라의 운명이 연합군이 그냥 처분하기에 따라 여러분들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 이분의 타임라인에서 다음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도 마음대로 죽이는 겁니다. 본인들이 과학자건 뭐건 군 지휘부는 물론이고 과학자들도 이런 쪽집게처럼 찾아서 이런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숨어있던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았는지 내부 정보가 없으면은 이 하시게더 이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에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항공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숨어있다가 다 죽은 겁니다. 해슈트 게르드에서 한 주거용 건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이 건물이 표적이 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주거용 건물에서 7명의 핵 전문가와 1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전부 다 습득해 가지고 공장이든 대학이든 관공서든 요인이든 심지어 여러분들 7명의 핵 전문가하고 1명의 항공우주 엔지니어까지 전부 다 찾아내가 여러분 주거용 집에서 다 몰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권이 장악됐고 내부로부터 첩보가 계속해서 이런 이스라엘 당국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쫓기처럼 잡아가 이러면 다 죽이는 겁니다. 예, 이건 3월 26일 날 사건입니다. 3월 26일 날 목요일 이란 정보부 선발국 건물 중 하나가 피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안기관과 밀접한 여러 매체들이 테헤란주의 바하르 마을에서 열린 정보부 선발국장 알리 코스라비의 장례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름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죽이는 겁니다. 정보부 소속 4번 건물 및 선발국 사무실 정밀 타격을 받았는데 이게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3월 며칠 전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인물이 국장 선발국장이 여러분들 사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바닥 보는 것처럼 이란 전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란 운명은 이란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연합군은 이란을 어느 정도까지 파괴하고 전쟁을 끝낼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입니다. 연합군이 생사여탈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습니다. 여기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은 살리는 힘, 죽이는 권한, 주고 빼앗는 권한, 타인의 생명 재산 지위 등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끝난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란 전쟁의 생사여탈권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하루빨리라도 무조건 항복을 해가지고 나라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란에 그런데 정보전이 굉장히 능합니다. 이란이. 그러니까 작은 연합군의 피해 사실 같은 것을 과장해 가지고 SNS에 가서 이런 같은 걸 올려 가지고 서방 언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본인들의 전쟁 상황을 좀 과장 표현하는데 상당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란은.
이란의 정보전과 서방 주류 언론의 보도, 이란의 저항 서사 내러티브라고 하죠. 저항 이야기에 대해 숨겨진 군사적 진실. 전장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란과 연합군 사이에서는 인지전, 심리전, 정보전이란 불리는 치열한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류 언론과 이란 정권이 만들어낸 보도 양상은 실제 정황과는 다른 그런 가상적인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포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정황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란은 정보전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란은 패배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아는 겁니다. 이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일부 국제 언론들 알자지라도 마찬가지고 CNN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진보 매체들은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 내러티브 서사를 여과 없이 전달하며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가운데서는 아지지 박사도 상당히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합군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모든 생산 설비가 다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전에 능한 이란은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하이파에 떨어지는 장면, 민간인 피해 사진 등을 집중 노출해서 이란이 여전히 유효한 반격 수단을 가졌다는 가짜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정보전에 굉장히 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전쟁의 전체적인 판세를 정확히 읽지 못하도록 국내 언론이 참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월 1일을 맞아 가지고 전쟁을 한번 객관적으로 이런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란의 외면 전술, 이란은 선전과 선동에 굉장히 능합니다. 가짜 현실을 만들었는데 내부 결집과 국제사회의 동정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 전쟁 상황을 만들어서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 파산을 숨기 위한 전형적인 그런 허세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군사적 현실은 미사일 공장, 드론 공장 전부가 다 파괴돼 가지고 문명 수준을 수천 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이미 이 연합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가 발전소를 때리는 걸 겁니다. 4월 6일 이후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거짓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 한국의 언론들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자극적인 선전이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리적 파괴의 결과를 오랫동안 숨길 수 없다. 고해상도의 위성사진,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의 X를 통해 가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란의 군사적 기반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전쟁은 정보전이 만들어낸 서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 파괴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특히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내 언론의 학을 띨 겁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축적했다에 따라 이란이 정보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짓 서사는 계속 무너지고 있고 전쟁의 종결권과 처분권은 이란의 손을 떠나서 연합군이 전부 다 쥐고 있는 거지. 이란의 운명은 이미 연합군 손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란을 여러분들 그냥 줄일 것인가 부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일정 기간 끄는 것도
완벽하게 파괴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라이프 앤드 데스,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왜 좀 끄냐, 전부 다 때려서 부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쟁을 더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란의 운명을 결정짓는 생사 여탈권은 연합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연합군은 지금 이란의 미래를 그냥 해체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군사 강국으로 일어설 수 없도록. 그래서 13,000에 가까운 이런 포격을 가하는 겁니다. 군사적 실상은 이미 이란의 보복 역량이 거의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붕괴가 된 겁니다. 미사일 생산 시설은 완전히 마비가 됐고 발사체의 77% 정도가 파괴되고 핵심 지하기지 출입구의 77%가 폐쇄되고 전체 발사대 70%가 무력화되고 이라크 중수로 부시르 해군 공장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정밀 타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수없이 더 많은 걸 때려서 부수는 겁니다. 연합군은 이란의 군사적 기반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끌면 끌수록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라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중동에서 맹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강제적 롤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제적 롤백. 그러니까 이란을 어느 수준까지 후퇴시킬 것지를 연합군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석기까지 신석기까지 청동기까지 철기까지. 연합군의 타격 목표는 이제 이란의 미래 억제력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 아키텍처 자체를 도려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구걸해야 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언제 종결시킬지 파괴는 어느 정도 할지를 연합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과 없이 여러분들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시청자나 여러분들 독자들이 그 정보에 갇혀 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란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관건은 이란이 항복하느냐가 아닙니다. 연합군의 처분에 따라 이란의 문명 수준이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마음만 먹는다면 이란의 전력망, 정유시설, 핵심 산업 기반을 초토화해서 이란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수준의 원시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절대적인 힘,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미국을 미화하거나 이스라엘을 무슨 옹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선거방송 여러분 보셨다시피 오로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진실에 대한 열망과 사실 추구에 대한 열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짓말에서 다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란의 생사 여탈권은 연합군이 쥐고 있고 이란의 문명 수준과 국가적 형태는 전적으로 연합군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시시콜콜한 그런 방송을 내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참 옹색하게 된 겁니다.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란 지도부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4주 정도 이런 지하실에서 계속 생활해야 된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치? 사람이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되게 제가 분위기가 이게 전부 다 이런 선전방송처럼 보이는 겁니다. 선전방송. 아니면은 반트럼프 노선에 기초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쟁을 돕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HP, 오라클, IBM, 델, 엔비디아, 팔란티어, 시스코, 보잉, 테슬라, JP모간, 스파이어 솔루션의 18개 기업을 보복 대상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글을 잘 적어놨네요. 그냥 이번 참에 서방 문명을 멸절시키고 싶다고 해 이렇게 적었네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참 딱한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하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하생활을. 나라가 아닌 겁니다. 아미르 파샤드 씨의 여러분들 X를 보면은 내각회의가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옹색함이란 것이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겁니다. 이게 이런 정식 테이블이 없는 겁니다. 정식 테이블이. 그래서 아마 사과 개짝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만든 겁니다. 이 흰 거는 아마 침대포 같아요. 침대포 같은 이게 지금 내각회의입니다. 내각회의. 이게 지금 내각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식 의자나 이런 부분들 테이블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 그 침대포를 하고 그게 이제 표시가 나니까 여기에 카페트를 좀 깔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내각회의를 한 겁니다. 이 회의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테이블조차 없다는 점만 주목해도 충분합니다. 아마 그들은 지하실에서 탄산음료나 과일 상자 4개를 파내어 그 위에 침대 시트를 덮어 씌운 겁니다. 국무장관 앞에 놓인 이 소위 테이블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정식 테이블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냥 카펫만 가지고 가릴 수가 없으니까 안에는 이렇게 뭐 박스 같은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아마 국무장관 같은데 이게 내각회의 장면입니다. 내각회의 장면인데 옹색함이란 것이 그래도 옛날에 여러분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내각회의를 여기서 했거든요. 내각회의를 이렇게 내각회의를 한 겁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각회의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식 테이블이 아닌 겁니다. 이게. 사과 개짝 같거나 아니면 음료수 개짝 같은 걸 여러분들 2개 3개 쌓아 가지고 침대포를 깐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카페트를 깐 겁니다. 대통령 여러분들 회견이 대통령 회견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상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궁금했는데 스마트폰과 찍는 겁니다. 이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 찍은 겁니다. 이게. 대통령 여러분들 대국민 연설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찍은 겁니다. 여기는 아마 배경만 다르고 꼭 같은 지하실 같다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 신년 새해 노르위저 거기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하고 똑같은 장소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이러면 인형 정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페제시키안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어느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건물 지하실에서 잠시 동안 열렸습니다. 사진 4장을 찍은 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보일러실의 난방 시스템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쳐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천을 들이친 거죠. 천을.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좀 그게 궁금하게 되면은 사람 눈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여러분 AI와 함께 해독을 시키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거든요. AI는 여러분들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봅니다. 이런 영상은 특히.
여기 보시면은 AI한테 여러분들 야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 게시물은 이란의 국무회의가 정식 회의가 아닌 급조된 지하실에 연출되었다고 비판받는 내용입니다. 보일러실 같은 장소를 감추게 배경에 급하게 커튼을 들었다는 점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지상을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파괴가 돼버린 겁니다. 조잡한 가구와 세팅 이거는 AI가 분석한 겁니다. 관련 여러분들 이미지를 주고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보기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테이블의 정체 일반적인 회의용 테이블이 아니라 앞선 비판처럼 박스나 임시 구조물을 이어 붙인 뒤에 그 위에 천을 덮은 형식입니다. 테이블의 높이가 낮고 폭이 일정하지 않아 보이며 하단의 흰색 보가 바닥에 끌리는 모습이 매우 급조된 느낌을 줍니다. 화려한 덮개 러너의 모순 남루한 기본 세팅을 감추기 위해 화려한 무늬의 직물 특히나 이란 전통 스타일 러너를 깔았지만 오히려 하단의 부실한 구조와 대비되어 더 어색해 보입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는데 AI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배경 처리의 부자연스러움 벽면 전체가 하늘색 천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인테리어가 된 방이 아니고 창고나 지하실 같은 가공되지 않은 공간의 벽면이나 배관 등을 가리게 급하게 천을 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천장이 낮고 조명이 분산되지 않아 인물들의 그림자가 벽면에 강하게 맺히고 전체로 침침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정식 카메라를 쓴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쓴 거죠. 해상도가 현저히 낮은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앉기에는 좌석 간격이 너무 좁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카펫 역시 정식 집무실의 카페리아보다는 일반 가정용이나 중고 물품처럼 보이며 전체적인 회의장 배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운데 놓인 이란 국기와 액자 지도자들의 초상화만이 이곳이 공식적인 자리임을 억지로 증명하려 애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소품들이 붕 떠 보이는 세트장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AI가 이런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이란의 대회의실 분위기가 여기서 주로 내각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냥 건물도 없어지고 지상 공간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몰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해진 두 사진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두 장소는 같은 공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AI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식 회의실이 아니고 특정 공간을 가리게 동일한 천을 사용해 급조한 가리막입니다. 두 사진 하단에 노출된 카펫을 보면은 붉은색 바닥에 복잡한 전통 무양이 들어간 이란식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두 공간 모두 동일한 환경에 촬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장이 낮고 전문적인 확산 조명 시설이 없는 임시 장소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상도가 너무 낮은 겁니다. 해상도가. 그러니까 전문 촬영기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란 상황인 겁니다. 이란 상황. 그들은 액자 하나와 테르베 식당 러너 4개를 가지고 지하실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 공화국 국무위원들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영상과 사진들 또한 그 품질을 보면 모두 휴대폰으로 촬영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없어졌고 지상에서는 회의를 할 수가 없고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란 수뇌부는 현재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와 암살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채울 최소한의 가구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하실을 전전하며 생존형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정부가 보여주는 남루한 회의 환경은 물리적 파괴와 실존적 암살 공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이러면 앞으로 존립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파괴를 한 겁니다. 이란의 여러분들 회의 공간을 군 시설뿐만 아니고 정밀 타격에 대한 공포,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무슨 여러분들 그냥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거의 초토화 작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버티면은 이 국가라는 것이 여러분 전체주의가 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급이 형성되고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죠. 망하면 그 이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란 수뇌부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은 결국은 계급이 형성되고 계급과 대중의 이중구조가 생기는 거죠. 자원을 약탈해서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자원을. 거기 보시면은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보도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견딜까? 돈벌이를 가능하게 해주니까. 월스트리트가 여러분들 이란 정권을 유지시키는 거대한 보상체계의 말. 국민 중에 정권을 지지한 사람이 20%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과 생계를 공유한 강력한 이익공동체입니다. 대학 입시 특혜도 받을 수가 있고 취업에서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를 막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전부 다 해먹는 겁니다. 혁명수비대와 보수 성직자들이 운영하는 종교재단이 결탁해서 군종교복합체가 이란 경제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최소 12만 5천 명의 유급 인력을 보유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조직을 넘어서 석유, 가스, 통신, 소비 유통 등 국가 경제 전반을 통제합니다. 특히 산하 최대 건설사인 카탐 알 안비아의 장기 계약 규모는 500억 달러로 이장 전체 GDP의 1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들 건설사를 이용해 가지고 일감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댐을 만든 겁니다. 댐을. 이란의 지하수 문제의 큰 여러분들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가지고 난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시지 민병대 활동 등 정권에 충성심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현금 보조금, 저금리 대출, 명문대 입학권, 공공기관 취업 간산점.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기업들은 일반 기업보다 최대 5배 높은 임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전체주의가 되면 전부 다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시간 가면은 자국 화폐 가치가 그냥 폭락할 수밖에 없고 민중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란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겁니다.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시위 진압과 거리 통제의 선봉에 서는 약 70만 명의 바시지 대원들은 사회 전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생존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주의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피를 뿌려도 여러분 체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진짜 막판까지 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미르 파샤드 씨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연합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이런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나라는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한 이란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그냥 초토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연합군이 갖고 있으니까 테헤란 버나로에 테헤란 스퀘어에 여기 여러분들 대공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폭격당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그 높은 건물에서 여러분들 왜 높은 건물에 위에 이런 대공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론 이런 자폭 드론이 전부 다 찾아내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 건물도 이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그냥 봐주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공개한 기이한 영상에는 테헤란 혁명광장 인근 타워 정상에 설치된 ZU-23 대공포를 2대의 자살 드론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디테일은 두 번째 드론 영상에 확인되는데 최소 2명의 대공포 운용병이 공포 때문인지 혹은 폭발 충격 때문인지 타워 끝에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명이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타워 위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던 바로 그들입니다. 드론이 전부 다 여러분들 테헤란 상공에서 모든 곳을 다 감시 감독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없애야 될 대상을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초토화를 할 수 있는 거다 나라를. 그다음에 여러분들 1시간 전에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은 최근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제거 작업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슬람 혁명수비대 미사일 기지에서 일련의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파한의 남서부 지역은 화요일에 강력한 공격과 심각한 2차 폭발을 겪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화요일 새벽에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트를 상화해서 이스파한의 탄약고를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테헤란의 여러 지역에서도 광범위한 공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바르다바르드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4시간 동안 집 안에 머물 것을 경고하고 군사 기반 시설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전부 다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냥 버티면 버틸수록 나라에 남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죠. 이 이제 시위 군중들 이름 탄압했던 바시지의 본부입니다. 바시지 본부. 그냥 전부 다 찾아내서 이러면 다 부실 수 있는 겁니다. 샤라크 엘 가르브 파르히자디 대로에 위치한 베이트 알 무카다스 지구 바시지 본부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24시간 동안 170곳을 타격한 관역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테헤란과 이란 전역에 170개 목표물에 400발의 탄약으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로. 그러니까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이익 공동체니까. 이란 전쟁의 전황 보고서는 사실 전쟁은 끝난 겁니다. 무조건 항복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연합군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와 이란 내 핵심 인프라 붕괴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란은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정신 사람 같으면 무조건적 항복을 해야 될 모든 조건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끝까지 싸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 전쟁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연합군이 하늘을 완전히 지배한 이상 이란은 더 이상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조건부 항복을 요구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전무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항복하냐 시간 문제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이란의 국력과 인명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될 것이고
현재 이란 내부에서도 체제 보존을 위해 조기 항복을 서두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항복에는 현실적인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이 됐으니까. 하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늘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한 제공권. 완전한 제공권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때릴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72시간 동안 이스파한, 테헤란, 부쉐르 등 주요 전략 요충지에 대한 정밀 폭격이 집중되면서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정밀 타격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인근의 민간인 사망자가 매일 40명 6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실질적 선택지는 무조건 항복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란 정권이 자발적으로 항복을 선택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계속 저항, 조건부 협상, 완전한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지배적입니다. 따라 더 강력한 타격, 즉 4월 6일 이후에 발전소 및 유전 폭격이 불가피하기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전쟁이 확연해진 데 불구하고 무슨 이란이 잘 싸우고 있다든지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란은 정보전이 굉장히 능합니다.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 이란의 아주 탁월한 능력은 이 정보전, 심리전, 인지전에 굉장히 능한 겁니다. 이번 전쟁에 찾아낸 주옥 같은 이런 전문가는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입니다.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최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보전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들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속이는 데 여러분들 국내 언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를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착한 판단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히사요시 카와시타 일본인 같네요. 글을 남긴 겁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발사대가 매번 파괴될 뿐입니다. 프로파간다, 선전을 쏟아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잘하는 선전 선동밖에 잘하는 게 없는 겁니다.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 논평입니다. 이란을 다른 전체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란은 그들만의 독특한 실체와 독트린 그리고 중동 내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조성하거나 해당 정권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기 유포되는 많은 비유는 분석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옹호하거나 이런 것은 참 해악이 크다는 이야기죠. 지네브 리부아 연구는 3월 30일에도 이란이 잘하는 것은 정보전밖에 없다. 이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X 활동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위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작 전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반어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란 당국은 강력한 정보전 독트린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장터에서 파괴된 발사대와 미사일을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활발한 게시물 업데이트는 군사적 무능을 감추기 위한 고도의 정보전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실력 있는 전문가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란은 몇 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지역을 공격하더니 지금 와서 사우디 왕국을 형제국가라 부르며 리야드 측에 미군을 축출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드
행제국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실컷 때리고.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 논평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전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라는 것은 지도부 교체를 뜻하는 것이지 민주화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민주화 여부는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국 내 여러분들 민주화 관련된 이슈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란 전쟁을 심층 분석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배울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라는 것은 지도부 교체를 뜻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과거처럼 특정 국가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 폴락이라는 분이 트럼프의 모델은 체제 교체 레임 체인지라기보다도 지도부 교체 리더십 체인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자들은 제거하되 체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지해서 이후의 변화는 국민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자유를 원하는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를 실망시켰지만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똑같이 했던 것을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국인 스스로 민주주의 이런 방해 요소를 찾아내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섭섭한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인 겁니다. 맞습니다. 트럼프에게 체제 교체란 유연하고 대화가 가능한 지도자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민주주의 정진이나 다른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은 중국이 패배한 겁니다. 중국을 무장시킨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걸프 국가들하고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있을 겁니다.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이번에 두 번째 패배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작전 이후에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걸프 국가들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완전히 무장시킨 것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석유를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중국에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한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걸프 국가들이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이 이번에 이런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란 전쟁이 기여했다. 그 부분을 반박하는 여러분들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분야의 중국의 지배력은 제조 규모와 비용 우위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레버리지는 지속적인 의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존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그 의존성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나 터키는 모두 중국의 청정에너지 수출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제3국을 통해 생산 경로를 우회하는 것이었지만 유럽연합은 이미 현지 부품 요건을 강화해서 제3국 조립만으로는 관세 면제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정확히 그 행위를 이유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산 태양광실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 글을 보면은 일본이 참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일본 외교관들이 참 잘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일본의 외교단은 언제나 환상적입니다. 일본 대사관의 제 동료들은 아랍어에 능통하며 이 지역에 대해 놀라운 이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당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교류한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프랑스 측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 프랑스 일본 대사가 도쿄를 항하기 전 준비하는 모습을
틴틴 스타일의 사진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는 일본을 방문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맞이하는 사절단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마크롱은 31일 날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지네바 리브아 연구는 아랍어도 잘하겠네요. 유럽은 무임승차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유럽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 찬반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제 논평이 반드시 옳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견해대로 이번에 유럽의 정치인들이 참 무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 간에 나토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심하고 두 편의 글을 올린 겁니다. 작심하고 두 편의 글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가장 최신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프랑스의 비협조에 대하여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연료를 구할 수 없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영국처럼 이란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한 나라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번 미국에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Get out of here 이런 뜻인 거죠.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제발 동맹국 너희들 꺼져라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 이제라도 지연된 용기를 좀 쌓아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그냥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싸우는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이란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너희 스스로 기름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I have a suggestion for you.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넘버 원. 이 번역을 좀 잘못했네요. Buy from the US니까 그래서 이런 원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기름 사라. 우리 기름 충분히 많이 있다. 중동에 사지 말고 미국산 기름 좀 사라. 이야기인 겁니다. 넘버 원. 넘버 투. 약간 지연된 용기도 조금 쌓아서 호르무즈 해협에 가가지고 그냥 이란하고 싸워가지고 take it 기름 재라. 그 기름 못 구하면은 미국에 사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좀 배워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된다. 우리는 너희들을 더 이상 안 도울 거다. Will not be there. 대단하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야, 이 애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 트럼프가 있는 한 내가 볼 땐 나토가 상당히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프랑스란 나라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사 보급품을 가득 실은 비행기들이 우회 비행하도록 만든 겁니다. 엿먹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프랑스 영토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이란의 도살자들에 대해 매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제거됐습니다. 미국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라도 이번에 손 좀 볼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손 볼 것 같습니다. 수십 톤 수백 톤 화물을 싣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스페인 영공을 통과하지 말라. 프랑스 영공을 통과하지 말라. 그럼 우회 항로를 택해야 되기는 기름은 얼마나 들 것이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이런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처리한 걸 분명히 내가 여러분들 지켜볼 생각입니다. 프랑스란 나라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사 보급품을 가득 실은 비행기들이 프랑스 영토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정신들 다 나간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전쟁은 이미 다 이런 끝난 겁니다. 전장은 끝났는데 좀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보 천치더라. 조금 성이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여러분들 함정을 보니면 함정이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라. 이란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전략적 위협으로서 어려운 고민을 이미 넘겼다. 동의합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협력하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선이나 자원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 동의합니다. 영공 통과 거부 등 구체적인 방해 사례를 들어 프랑스와 영국의 태도를 매우 비협조적으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방해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너희들이 다 치러라 이야기죠. 유럽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어떻게 미국 전쟁이냐 이야기죠. 이런 싸가지가 없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This is not our war. 이번에 가장 열받은 이런 문장 가운데 하나가 독일 총리하고 독일 국방장관이 이란 전쟁 우리 전쟁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미국 전쟁이냐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여러분들 US를 리젝트했다. 나토는 관계없다 이야기죠. 이런 여러분들 이번에 분명히 큰 화를 자초한 겁니다. 이란의 군사력이 괴멸 수준에 도달했음에 불구하고 서방 세계의 핵심 축인 미국과 유럽사의 균열은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외에 미국의 공화당 수뇌부들이 전부 다 이번에 경악한 겁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더 높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함대 파견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럼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의 2차 세계대전에 처칠이 그렇게 미국 참전을 열었는데 목을 맸는데 그럼 미국이 유럽 전쟁이 왜 들어가냐 이야기죠. 그냥 내버려 뒀으면 되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 측은 이미 끝난 전쟁에 뒤늦게 참여할 실익이 없다. 이번에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이런 뭡니까? 손 좀 봐야 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분쟁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해서 이스라엘 보급기의 영공 통과마저 불허했다. 독일은 국제법 위반 우려를 제기하며 작전 자체를 비판하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미국의 요구를 협박으로 규정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나토에서 전부 다 빼면 될 것 같네요. 너희들 다 지켜라 이야기죠. 푸틴이 밀고 들어와가 독일까지 오든지 간에 그건 너희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니까 제 논평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제 논평은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2차 세계대전의 전화가 이름 덮쳤을 때 윈스턴 처칠이 얼마나 고심합니까? 옥스퍼드 대학교 여러분들 교수까지 불러가지고 그 교수가 어떤 교수인가 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을 특별히 연구한 교수입니다. 리허설도 하고 연습을 빡세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뭐죠. 루즈벨트한테 잘 보여가 여러분들 참전하게 하려고. 말이 되냐 이야기죠. 세상에 더치페이도 있다 이야기죠. 더치페이도 있는데 이번 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말이 내가 여러분들 논평하면 열받는 겁니다. 40년간 지켜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등을 돌려 나토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전부 다 이런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않습니까? 공화당의 여러분들 가장 사우스 캐롤리나 주에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섭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필요할 때 유럽은 물러섰다.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었는데 수백조를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의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 예, 루비콘강 걷는 겁니다. 루비콘강 걷는 거고 이번에 완전히 루비콘강 그것도 못하냐 이야기죠.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영국이 이런 함대 파견하게 되면은 마지막 뒤척 끝에 뒤설거지 정도 하는 거면 그래도 폼은 되니까 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나토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략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예. 그래도 조금 뭐 시간 가면 치유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두 편의 글을 보고 아 이게 나토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기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나토 전체 국방비의 64%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1인당 국방비 지출이 유럽 주요국의 3배에서 5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유럽인들이 복지를 누리는 대신에 미국인들이 그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미국에 이런 온 유럽의 나이든 은퇴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생각보다 미국이 부자 나라라고 하는데 유럽 덴마크나 이런 데 스웨덴 같은 데 비해 가지고 은퇴자들이 보장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미국의 1인당 국방비 지출이 무진장 높습니다. 미국의 1인당 국방비 지출이 여러분들 3,350불인데 이탈리아가 540불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불한 것이 1,090억 불이고 유럽이 여러분들 누적 지출이 1,970불입니다. 유럽에 발생한 여러분 전쟁에 미국이 200조 이상 정도의 우리 돈으로 여러분 돈을 투입한 겁니다. 1,090억 불. 말이 되냐 이야기죠. 미국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파릅니까? 그냥 밥 먹듯이 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오신 분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것 같다. 은퇴자들 삶이 너무나 팍팍한다. 내처럼 좀 사는 사람들이 아주 드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죠? 배 한 대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방송 준비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 3.3% 지출하고 나토가 2.0% 전부 다 2%대 이하한 겁니다. 1인당 국방비 지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3,350불 나토가 780불 영국이 1250불 독일이 1130불 프랑스 980불 이탈리아 540불 스페인 740불입니다. 누리는 것은 공짜고 우리 영공도 여러분들 통과하지 말라. 그 무거운 이런 군수물자를 이런 미국 군용기가 여러분들 항공기가 단축 노선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둘러서 가게 되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이번에 나토 당장 여러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응? 돈은 미국이 내고 결정은 유럽이 한다. 이번에 한번 크게 당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전쟁에 여러분들 가장 놀란 것이 독일 국방장관이 이게 우리 전쟁 아니다. 저게 인간이 미쳤냐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응? 우리 돈으로 250조 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미국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전쟁이니까. 한국의 전쟁이나 이러면 한국 전쟁이 이제 미국 전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가 성의를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유럽 측 논리를 보면은 뭐 법적으로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럽 주적은 러시아니까 그리고 우리 이미 이제 부담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전쟁 못하겠다. 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성의는 보여야 되지.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매는 좀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방송 중에 싸가지란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면 품위가 떨어지겠지만 도저히 그보다 더 좋은 용어가 등장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문제. 예. 투자 방송 오늘 특히 오늘은 투자 방송에 한국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바쁘지 않으시면은 마지막까지 보시기 바랍니다.